오늘 저는 이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멀어진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를 고민을 하다가 일반 생물학에 나오는 내용, 아마 여기는 경암 바이오 유스캠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재에서 배웠을 때 진핵세포는 세포막으로 구성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 핵이나 소포체,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소기관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 원핵세포에는 그러한 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고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원핵세포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세포막 구조뿐만이 아니라 유비큐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없다라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핵세포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독특한 단백질인데요. 그 단백질의 이름이 바로 유비큐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오늘 제가 강연 내내 유비큐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비큐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을 원핵세포, 오늘 특히 우리가 이야기할 건 병원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의 그 감염균들이 유비큐틴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유비큐틴을 조절하는 단백질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비큐틴 regulating protein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비큐틴은 없는데 유비큐틴을 조절하는 단백질들은 잔뜩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럼 대체 유비큐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냐라고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셨을 것 같고요. 유비큐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제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컨셉은 아마 여러분 잘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티커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포켓몬스터 띠부띠부 실이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그 스티커를 모으고 계실 것 같진 않은데, 마치 스티커처럼 이 유비큐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또 다른 단백질에 붙었다가 떼어졌다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큐틴을 붙여주는 단백질들도 존재하고, 여기 이레이저라고 해서 이제 지우개죠. 유비큐틴을 떼어주는 단백질도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유비큐틴이 단백질에 붙을 때는 어떻게 붙느냐? 하나만 붙을 수도 있고, 스티커를 여러 개 붙여줄 수도 있고, 스티커 위에 또 다른 스티커를 또 붙일 수도 있어서 유비큐틴은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에 스티커처럼 여러 군데 붙을 수 있는 단백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스티커 역할만 하느냐? 대체 이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이제 다음에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유비큐틴의 별명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유비큐틴은 죽음의 키스, 죽음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키스 오브 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얘가 죽음의 입맞춤이냐? 조금 전에 스티커를 떠올리면 유비큐틴이 붙으면 그러면 죽어버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컨셉인데요. 유비큐틴이 세포 내에 있는 어떤 단백질에 가서 달라붙게 되면 그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테아좀이라고 하는 이 세포 내 구성체가 있는데요. 이 프로테아좀은 유비큐틴이 붙어있는 단백질, 스티커가 붙어있는 단백질을 찾아다니면서 너는 없어져야 하는 친구구나, 없어져라 라고 해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밝히신 세 분이 2004년도에 실제로 여러분이 과학계에서 많이 들어본 노벨상을 수상받기도 합니다. 2004년도 노벨 화학상은 이 세 분이 유비큐틴이 세포 내 단백질에 붙어서 그 단백질을 없애버리는 기작을 밝혀서 이 세 분이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고요. 유비큐틴은 70년 전, 1960년대 그쯤에 이제 유비큐틴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어떤 일들이 또 있었냐라고 해서 보면, 유비큐틴이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을 없애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세포 내 이벤트들을 유비큐틴 단백질이 관여해서 조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유비큐틴은 단백질에 스티커를 하나만 붙여줄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아니면 스티커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유비키틴이 단백질에 붙어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 붙은 친구는 오케이, 넌 없어져야 돼, 분해되라. 두 개 붙어 있는 친구는 아니야, 넌 중요하니까 살아남아. 세 개 붙어 있는 친구는 너는 DNA가 고장났으니까 거기 가서 고쳐 라고 해서 유비키틴은 단백질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세포 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조절하는 신호 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현재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비키틴은 이렇게 생긴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세포 내에 다른 단백질에 가서 이제 붙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영어로는 유비퀴티네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유비퀴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비퀴틴이 붙는 과정을 우리가 유비퀴틴화라고 하고,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비퀴틴이 붙었을 때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유비퀴틴이 붙은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사라져라, 제거되라 라고 하는 신호로 작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유비퀴틴의 중요한 역할은 그 단백질이 이제 스티커로 딱 붙었을 때 다른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는 분해되는 신호가 아니라 이 단백질을 조절하는 기능에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한마디로 유비키틴은 엄청나게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서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단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근거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에런 치체누바라고 하시는 분 여기 있죠. 이분이 본인 스스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2004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이 글귀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던 동안에 그 연구소에 이분이 와서 제가 공부했던 시절은 아니고 그보다 전에 와서 벽에다가 사인을 남기고 가신 내용입니다. 영어로 보면 Whether you want it or not, one day you will find yourself working on ubiquitin이라고 되어 있죠. 언젠가, 제가 이제 우리말로 조금 더 예쁘게 번역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순간 당신은 유비키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찾게 될 거다라고 써있죠. 그만큼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과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많은 그 세포 이벤트들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바로 옆에 유비키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유비키틴이 와서 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유비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슬라이드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비키틴은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우리 몸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있습니다.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내부가 우리 세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빨간 색깔로 표시된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백질, 유비키틴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유비키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비키틴을 조절하는 단백질들은 잔뜩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파란 색깔, 주황 색깔로 표시한 단백질들이 유비키틴을 딱 잡아먹기 좋은 포켓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한동안 힘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유비키틴 시스템을 공략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비키틴 시스템을 공략해서 저들을 무력화시킬까라는 것들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상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공략할 때 유비키틴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블락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이 친근하게 느낄 바이러스 중에 하나죠. 기분이 좋은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느 시절의 고등학생들보다 2023년도의 고등학생은 어느 세대보다 훨씬 더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깝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를 이 생활사를 모두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본인 스스로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복제 과정 중에 핵심 과정을 이 오른쪽에 따로 빼놨는데요. 바이러스가 스스로 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 본인의 단백질들을 통해서 본인의 유전 물질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여기 보면 pp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폴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제가 기억하시기 쉽게 이렇게 따로 라인을 쳐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이러스가 아주 긴 끈 형태의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바이러스를 조각조각 냅니다. 그 단백질을 조각조각 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각난 단백질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바이러스가 1번 단백질부터 16번 단백질까지의 아주 긴 형태의 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끈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뚝뚝뚝 칼로 잘리듯이 잘리게 됩니다. 잘리기 전에는 이 긴 끈 형태의 단백질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잘려야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끈들이 하나하나 잘려야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럼 이 잘리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 스스로 이 긴 단백질을 끊어낼 수 있는 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위에 해당하는 게 여기 3번과 5번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5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4번과 5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 6번과 7번 사이 이 뒤에 있는 모든 자리를 이 5번 단백질이 끊어주는 가위 역할을 하고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은 이 3번 단백질이 끊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에 심하게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을 수 있는 그 치료제가 개발됐다라고 뉴스에서 배웠을 텐데요. 그 대표적인 치료제 중에 하나가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제약회사,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약물이고 파이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발표를 했던 약물입니다. 그럼 이 팍스로비드가 어떤 일을 하느냐? 팍스로비드가 바로 이 5번 단백질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스스로 잘 살려면 이 단백질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 약이 들어가서 끊어지는 과정을 딱 막아버리니까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단백질을 없애는, 블락하는 약물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3번 단백질을 막는 약물은 아직까지 개발은 안 되어 있고 저는 이쪽에 대한 일을 좀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오늘 관련된 내용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3번 단백질은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을 자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가위를 가지고 긴 끈이 있을 때 이 명찰 끈을 아무 곳이나 자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자리를 인식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가 1번과 2번 사이구나, 2번과 3번 사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3번 단백질에 해당하는 PL-PRO라고 하는 친구는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에 어떤 자리를 인식하냐면 여기 GG라고 되어 있죠. 이 GG는 아미노산 중에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GG가 항상 나오면 얘는 그 다음 자리를 딱 자르고 이 1번과 2번을 끊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우리 몸에 있는 아까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유비키틴의 꼬리도 GG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비키틴이랑 유사하게 생긴 ISG15이라고 하는 ISG15라고 하는 단백질도 끝자리가 GG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이러스가 유비키틴도 잘라먹을 수 있구나. 바이러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단백질만 끊어서 회피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유비키틴도 잘라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유비키틴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바이러스가 와서 유비키틴 스티커를 다 끊어버립니다. 스티커를 다 떼고 다니는 거죠. 원래 스티커가 붙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그 스티커를 다 떼어내서 세포 내에 있는 신호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비키틴도 끊어주고 그동안
ISG15이라고 하는 ISG15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제가 지금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ISG15는 대체 뭔데 갑자기 튀어나왔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ISG15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ISG15는 유베키틴이랑 아주 유사하게 생긴 단백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베키틴 이렇게 생겼고요. ISG15는 유베키틴이 두 개 그냥 같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긴 건 유베키틴이 두 개짜리의 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ISG15는 그럼 세포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ISG15는 이 그림을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졸리고 피곤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 또는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여러분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한 방어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가운데 기작은 생략하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막 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세포에서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알람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나 감염됐어 너희들 준비해 라고 하는 신호가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신호고요. 그럼 이 인터페론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그 옆에 있는 세포한테 갑니다. 그 세포한테 가서 인터페론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감염되지 않은 세포한테 인터페론 신호를 전달해줘서 이제 바이러스가 너한테도 올 거야 준비해 라고 하는 인터페론과 연관된 유전자들을 막 발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막 켜지고 세포 내에 있는 중요한 방어 체계들이 막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은 알람 신호로 작용을 하고 그 알람이 켜지면 그때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봤던 ISG15입니다. 그러니까 ISG15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영리하게도 유비퀴틴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물질인 ISG15도 깔끔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재미난 단백질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 2002년도, 2003년도에 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유행하는 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때 사람들이 이미 연구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유비퀴틴을 없애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서 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지금 2019년에 딱 튀어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유비퀴틴을 제거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실험을 딱 해봤습니다. 이게 그 실험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2002년도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고 오른쪽은 2019년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까만색이 뭐냐? 유비퀴틴 단백질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2년도 단백질은 1분, 5분, 15분이 지나니까 모든 단백질들을 깨끗하게 유비퀴틴 신호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똑똑하게 유비퀴틴 신호를 없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019년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는 그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걸 알고서 되게 실망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코로나도 잘 퍼지고 있고 사람들을 공격 잘하니까 분해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으로 했던 실험이 그러면 ISG15라고 하는 단백질을 잘 분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ISG15는 잘 분해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ISG15을 좋아하고 사스는 유비퀴틴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힐 수가 있었고 요약을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을 우리가 만약에 공략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만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바이러스가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면역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도 우리 몸에 있는 유비퀴틴 신호를 공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레지오넬라라고 하는 어떤 병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여러분 약간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리지오넬라균이 많이 서식하는 곳은 여름에 에어컨을 관리해주는 냉각타워에 그 안에 있는 아메바에 리지오넬라가 이제 감염이 되고,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을 때 아메바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면 우리가 리지오넬라에 감염되게 돼요. 근데 이 리지오넬라가 아주 영리한 일을 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리지오넬라 박테리아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소포체라고 하는 소기관인데요. 이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위장 텐트에 숨어버리듯이, 아니면 우리가 옷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숨어버리듯이 소포체로 자기를 막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세포 안에서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기술들이 있는데, 소포체로 감싸고 있으니까 박테리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박테리아는 그 안에서 증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은 근데 이 균주에서 시드2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없애면 얘가 더 이상 위장 텐트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만 공략하면 리지오넬라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2라고 하는 단백질이 대체 뭐야? 이 단백질이 뭐길래 위장 텐트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결과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요약을 하자면, 이 리지오넬라라고 하는 균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무기인데요. 우리 몸을 공략하기 전에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을 막 뿌려줍니다. 우리 마치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이 이 친구는 수많은 단백질들을 세포 내에 주입을 해서 이 단백질들이 세포 내에 신호를 다 교란시키게 됩니다. 시드2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 중에 하나고요. 수많은 종류의 300개 이상의 이 무기들을 리지오넬라 균이 우리 몸에 뿌려줍니다. 주입을 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데 330개 중에 하나인 단백질이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유비키틴 신호를 조절하는 단백질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단백질을 보면 우리가 유비키틴은 아까 4년에 노벨상을 수상받았고, 발견된 건 196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비키틴은 정말 오래된 분야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의 생물학과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 유비키틴은 교과서에도 딱 실려있는 아주 잘 알려진 몰레큘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한 7년 전이죠. 이 리지오넬라의 시드2라고 하는 단백질이 기존에 한 80년 이상 알려져 있던 유비키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새로운 일을 수행한다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유비키틴은 유비키틴 꼴이랑 단백질이 이렇게 붙는데, 이 리지오넬라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유비키틴을 붙여줄 때 유비키틴 꼴이랑 단백질을 스티커로 붙여주는 게 아니라 유비키틴의 한 가운데에 여기 PR이라는 포스포라이보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화학 구조를 통해서 이 서브스트레이트랑 연결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리지오넬라도 우리 몸에 있는 유비키틴 시스템을 공략하기 위해서 매우 독특한 화학 반응을 본인들이 가지게 됐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이렇게 독특한 화학 반응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리지오넬라는 독특한 화학 반응뿐만이 아니라 독특한 또 단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330개의 단백질들을 우리 몸에 주입해서 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리지오넬라의 OTU라고 하는 단백질 패밀리입니다. 이 OTU라고 하는 단백질들을 사람에 있는 사람도 OTU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나 또는 다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OTU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 단백질들은 뭔가 크기가 좀 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 사람에 있는 OTU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겼는데, 리지오넬라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구조를 밝혀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씩 더 달려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덩어리를 하나씩 더 달고 있는데, 그럼 대체 리지오넬라라고 하는 이 균이 이 추가적인 부분을 왜 달고 있을까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달려있는 부분만을 잘 떼어놓고 저희가 그림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구조를 보니까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독특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유비키틴을 효과적으로 인식해가지고 세포 내 유비키틴 신호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리지오넬라라고 하는 이 균이 오트라고 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내 유비키틴 신호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비키틴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을 병원균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은 공략을 해서 세포 내에 있는 수많은 방어 체계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취하는 전략 중에 아까 하나는 유비키틴과 유사한 단백질인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없앨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독특한 형태의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병원균들이 우리 몸의 유비키틴을 없애기도 하고 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70년 이상 알려져 와 있던 화학 반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화학 반응을 이 친구들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유비키틴 신호를 교란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21년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2년 반 정도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사회해 주신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나 나중에 만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만큼 후에도 좋은 연구자로 성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그 리지오넬라균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반 디킷이라는 교수 밑에서 일을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연세대학교에 와서는 저희 반 학생들과 서울대학교의 노성훈 교수님 연구팀과 같이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